밤사이 뉴욕 증시가 장중 내내 반등을 시도했지만 결국 다우지수만 소폭 오르는 채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반면 이날 깜짝 2.8% 성장률을 기록했던 2분기 GDP 성장률, 경기 침체 우려를 좀 잠잠히 재우는 모습이 나타났죠. 네, 경기 침체 일단은 조금 안심해도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금리 인하에는 되려 부담스러운 지표로도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내온 시그널들도 포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장중 내내 반등을 시도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결국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 또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각각 0.93% 그리고 0.51% 하락했고요. 다우 지수 홀로 오름세였습니다. 0.2%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나온 주요 이슈들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전장에서는 러셀 2000 중소형주의 주가 지수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이날은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러셀 2000 1.35%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분기 GDP 성장률이 2.8%로 깜짝 놀라운 수치로 나왔는데요. 예상치가 2.1%였으니까 훨씬 더 잘 나왔다고 봐야겠죠. 과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제동을 걸 이슈인지는 쌓인 시간에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편 변동성 지수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잠잠해졌습니다. 전날에는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날 0.5%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 확인을 해보죠. 장중에는 빅테크가 조금 더 상승세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었는데 하방 압력 계속해서 박아가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애플이 0.48%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45%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도 1%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3%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오픈 AI가 서치 GPT를 발표한 이후 하방 압력 더 크게 가져갔고요. 메타가 1.7%, 아마존 0.54% 하락했고 테슬라 유일하게 M7 중에서 상승했죠. 2% 가까이 올랐는데요. 머스크가 XAI에 대한 투자를 언급하면서 주가 상승에 동력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M7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테슬라 아래 보시면 포드와 GM 오늘 하방 압력 강하게 받았습니다. 포드의 부진한 실적 이후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에 대한 주가 하방 압력이 가해졌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다른 반도체주도 일제히 하락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국내 증시 또 반도체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서비스나우 여기 있지만 잠시 후에 특징주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호실적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했고요. 기타 다른 종목들에도 소폭의 훈풍 불어다 줬습니다. 그렇다면 목요일장의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일단 포드모터스 전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었고 시간을 거래에서도 급락했었는데 이날도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18%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인데요. 스텔란티스도 실망스러운 실적을 공개하면서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하방 압력이 더욱더 강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치폴레는 사실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주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6월 중순 이후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IBM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호실적 기록했고요. 그리고 특히 AI 사업에 대한 예약이 3개월 사이 2배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주가는 4%대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실적에 따라 움직인 종목들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미국의 대표적인 저가 항공주가 되겠죠. 사실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지정 좌석제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표하면서 주가 5.52%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나우,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클라우드 기업이 되겠죠. 13.4% 크게 올랐는데요. 역시나 호실적 기록했고요. 그리고 연간 구독 매출 전망치 상향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기업의 호실적이 AI의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을지 월가에서는 지켜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어서 허니웰은 다국적 복합 기업이 되겠습니다. 5% 넘게 빠졌는데요. 올해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점이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말고 이슈에 움직인 종목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슈에 움직인 종목들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되겠습니다. 28.31%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임상 3상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건 주사제 관련된 이야기인데 먹는 약,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4분기에 이상에 진입할 예정이다라는 소식 전했습니다. 바로 주가 급등한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비만 치료제에서 지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이릴리인데요. 바이킹 소식에 일라이릴리의 주가 4.5%가량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구용 임상 이상에 대한 언급에 좀 부담을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라이릴리도 지난해 6월 경구용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니지, 우리에게는 익숙한 기업인데요. 사실 개인 기업이 아니고요. 지금 냉동 그리고 냉장 보관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날 나스닥 시장에 처음으로 데뷔를 했는데 주가 3.56%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대비 성공했습니다. 올해 가장 큰 IPO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애널리스트들의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이후 주가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 나오고 있는데요. IBM에 대해서 매수 의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시했습니다. 실적에서 약한 부분들이 있긴 했었지만 전략이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코멘트였고요. 서비스나우 주가 급등했었죠. 미즈호가 매수 의견 주장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 $8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진정한 AI 수혜주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포드는 주가 계속해서 급락세 이어가고 있지만 모건 스탠리 비중 확대 의견 재차 제시했고요. 탑픽이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PE 멀티플을 보면 S&P 500 종목 중 494위이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결국 최근에 주가 조정이 있었던 만큼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으로 내려왔다라는 설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움직였던 종목들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룰루레몬 오늘 특징주를 통해선 확인하지 않았지만 지금 성장세가 멈추면서 주가 급락을 했는데요. 시티가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조정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30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트렌드 감소 추세에 진입한 것 같다라는 언급과 함께 시티의 신용카드 내역을 보면 트렌드 약화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추가적인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치폴레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죠. 다만 도이체방크는 매수 의견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과도한 조정이 있었다. 밸류에이션 매력적이다라는 설명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채금리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사실 GDP가 강하게 나오면서 지금 금리 인하 가능한 건가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국채금리 시장을 보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가 하락했다라는 점은 국채 가격은 올랐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고이자를 주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인하될수록 고이자에 대한 국채 매력도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국채금리 하락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유가, 국제금값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WTI 0.9% 강세 보이면서 배럴당 $78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2분기 GDP가 깜짝 크게 증가하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고요. 이에 따라서 수요가 같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에 유가 함께 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2.6% 꽤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차익 실현 움직임이다라는 이야기 있고요. 현지 시간 오늘 발표될 PC 물가지수에 따라서 또 국제 금값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를 해보고요. 이어서 뉴욕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데일리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나스닥과 S&P 500 지수 장중 내내 반등을 시도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기술주가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전날 급락했던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오늘 회복에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술주 일부를 계속 매도했고 나스닥과 S&P 500은 등락을 이어가자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인공지능 실적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일부 기술주들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투자자들은 중소형주로 투자 방향을 돌리는 순환매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 시장적 나온 경제 데이터는 꽤 좋았습니다. 2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2.8%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지난 1분기 증가율 1.4%의 2배 달하고 다우존스 설문조사가 설문조사한 경제학자 평균치 2.1%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였죠.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은 여전히 탄탄한 소비 지출 때문입니다. 소비는 미국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입니다. 소비 활동을 나타낸 주요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은 1분기 1.5% 증가율에서 2분기 2.3%로 상향됐습니다. 월가 예상치는 2.0%였는데 이를 웃돈 것이죠. 사실 전날만 해도 경기 침체 우려가 컸습니다. 그간 일관되게 매파 목소리를 냈던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문 총재가 돌연 7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시장엔 경기 침체 불안감이 커졌었죠. 하지만 이날 GDP는 이런 경기 침체 우려를 거의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증시가 다시 랠리를 펼칠 기반이 마련된 것이죠. 이에 따라 장 초반 강한 GDP에 뉴욕 증시는 나스닥과 S&P 500도 플러스 전환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마이너스 다시 돌아섰고 시장은 여전히 기술주 실적 불안에 향후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중소형주 매수로 이어나가는 순환매 현상을 계속 보인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기술주 투매 현상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AI에 대한 좀 과도한 투자가 있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될까요? 네, 기술주 실적 우려는 구글과 테슬라에서 시작됐습니다.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는 지난 23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우리에겐 과소 투자 위험이 과잉 투자 위험보다 훨씬 크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AI 경쟁서 선두를 짓기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은 것은 훨씬 더 큰 단점이 될 것이라며 당분간 AI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죠. 하지만 시장은 기대보다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쏟아부은 막대한 자금이 버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중을 울리기 시작한 것이죠. 쉽게 말해 더 좋은 실적을 내놔라. 우리는 더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는 곳입니다. 사실 이날 구글의 실적은 월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흘러내렸죠. 월가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기업들이 예상치를 맞추는 것만은 안 된다. 이젠 예상치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식 실적 추정치를 넘어 일부 트레이더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고민되는 비공식 실적 예상치인 위스퍼 넘버를 이제는 능가할 만한 실적이 나와야 주가가 지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월가에서는 빅테크들이 AI에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말 너무 많은 비용, 너무 적은 혜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단계를 이르지 못하고 있다. 빅테크들은 향후 몇 년간 AI 설비 투자에 1조 달러 이상을 지출할 예정이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인터넷은 초창기에 저비용 기술 솔루션을 통해 혁명을 이뤄냈습니다. 이를테면 아마존은 온라인차 유통 시스템을 만들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오프라인 매장보다 저렴하게 책을 판매할 수 있었죠. 반면 AI는 고가의 엔비디아 칩을 구매해야 하는 등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하지만 비즈니스 차원에서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을지는 아직 너무나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래서 당분간 빅테크들이 가시적인 AI 실적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시장의 기대치는 더욱 꺾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빅테크의 실적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중에 전해진 소식이 있었죠. 오픈 AI가 서치 GPT를 출시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네네. 생성형 AI 최강자인 오픈 AI가 자체 검색 엔진 시제품인 서치 GPT를 이날 발표했습니다. 오픈 AI는 서치 GPT를 이용하면 웹의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원하는 정보를 더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죠. 시장에서는 오픈 AI 검색 서비스가 수십 년간 시장을 지배해온 구글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글 역시 지난 5월 25년 만에 검색 엔진을 최대 개편하면서 후발주자 견제에 나섰죠. 구글은 검색 결과 상단에 AI가 생성한 답변을 표시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사용자가 보다 쉽게 검색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정확한 결과가 나오면서 여러의 문매를 맞기도 했죠. 오픈 AI 서치 GPT가 아직 시제품에 불과하지만 만약 구글 못지않은 정확한 검색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 판도는 또 변할 수 있습니다. 이날 구글의 모여서 알파벳은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장이 벌써부터 조금씩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은조 앵커와 함께 오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확인해 보시죠. 네, 간밤이 쌌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 크게 좋지 않습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대형주들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발표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확인해 보니까 오히려 지난 분기 대비 더 올라간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분기 때는 1.4%의 성장을 보였는데 이번 2분기는 2.8%까지 크게 깜짝 올라오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기업들이 성장을 이끌면서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기대치인 1.9%를 2분기 GDP가 크게 상회했는데요. 특히 이 기간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에 1.5%에서 2.3%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업들의 투자도 11.6% 증가해서 장기 투자와 기업들의 재고 확보로 규모가 계속해서 커진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이번 GDP 성장률에 대해서 외신은 높은 금리가 물가를 끌어내리면서 침체를 피하는 연착륙이 다가오고 있음을 한층 더 보여줬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날에 발표된 또 다른 지표를 통해서 개선되고 있는 경기의 흐름을 파악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미국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건수가 발표가 됐었죠. 지난주보다도 10,000명 감소한 23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고용 상황이 나아졌다라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겠고요. 이렇게 경기가 반등하는 수치가 확인이 되면서 일단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FOMC에서 7월 깜짝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외신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하나인 PCE 오늘 또 새벽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표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 속보로 전해진 소식이었죠. 오픈 AI가 자체 구글 검색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검색 엔진 진행을 하는데 서치 GPT가 공개가 됐습니다. 구글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하나의 행위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번에 오픈 AI가 새로 공개한 이 서치 GPT, 일단은 시험 버전으로 일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소닉이라는 코드명으로 이 프로젝트가 알려져 있고요. 텍스트 검색 외에도 이미지 검색이나 위젯 등의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검색 엔진은 웹페이지를 최대 300자 이내로 요약해서 결과를 채팅창에 표시해 준다고 하고요. GPT-4 수준의 언어 모델을 도입해서 검색 수준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 서치 GPT는 웹의 최신 정보로 질문에 신속하고 또 직접 답변하는 동시에 출처에 대한 명확한 링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챗 GPT처럼 곽커리에 대해 공유된 문맥을 바탕으로 후속 질문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픈 AI 최고 경영자인 샘 알트먼은 이번 서치 GPT와 관련해서 검색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시제품을 통해 학습하고 개선한 다음에 이 기술을 챗 GPT에 통합해서 실시간으로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전 세계 검색 시장은 구글이 90% 가까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최근 챗 GPT가 큰 인기를 끌면서 오픈 AI의 검색 엔진은 구글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시장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막강한 경쟁사가 느껴진 걸까요? 오늘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AI를 놓고 각 빅테크 기업들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AI 거품 우려 시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소화해낼지 계속 확인을 해보시죠. 그리고 오늘 또 실적을 발표했던 스텔란티스, 어제 실적 발표한 포드에 이어서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다시 한번 큰 폭의 가격 하락이 장중에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도 2분기 매출에 부정적으로 나왔죠. 92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밑돌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4%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텔란티스의 이번 실적 부진 이유로는 부풀려진 재고 상황이나 과도했던 할인, 또 제품 전략 변화와 구조조정 비용을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았던 건 전날 실적을 발표했던 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드도 시장을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번 실적과 관련해서 포드는 1세대 전기차에 대한 지속적인 가격 압박과 도매가 하락 속에서 전기차 부분의 이자 법인세 차감 전의 영업 손실이 이미 11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데 문제는 포드가 경쟁사에 비해서도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 포드 주식의 주가 수익 비율은 6.9배로 GM보다도 훨씬 높은 모습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올해 들어서 포드의 주가는 14% 올랐는데 GM은 3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발표됐던 미국 전기차 혹은 자동차 기업들 일제히 가격 약세를 보였는데 스텔란티스는 장중에 오늘 9% 가까이 급락했고요. 포드 같은 경우는 18.3% 더 큰 폭으로 가격 하락이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미국에서 먼저 확인했던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실적 굉장히 부진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테슬라 급락했었는데 오늘 전기차 완성차 업체 중에서 그나마 웃었던 게 테슬라였습니다. 그 전날에 워낙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2% 정도 반등해주면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테슬라 관련해서 또 하나 짚어볼 소식이 나왔죠. 머스크 CEO의 트위터 내용과 함께 추가적으로 진행될 xAI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xAI는 일론 머스크 CEO가 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이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신이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에 테슬라의 자금 50억 달러를 투자할지 여부를 테슬라 이사회와 논의하겠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이 끝난 이후에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X 계정에 테슬라가 xAI에 5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올렸는데요. 하루 동안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구했는데 총 100만 명이 가까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 그중에 67.9%가 찬성을, 32.1%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머스크는 대중이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테슬라 이사회 승인과 또 주주 투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테스트를 위해 진행을 했고 앞으로 이사회와 논의를 하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머스크는 테슬라가 xAI로부터 많이 배우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xAI가 완전 자율주행인 FSD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테슬라 투자자들 일부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테슬라와 xAI 여러 차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테슬라의 기술 개발자들이 xAI로 이직했던 것도 있었고요. 또 지난달에는 테슬라가 먼저 받아야 됐던 엔비디아의 칩을
XAI로 먼저 보냈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으면서 테슬라 주주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일단 주가 간밤에는 소폭이지만 반등 흐름이 나왔는데 XAI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머스크 CEO의 이러한 가치관,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영향력이 끼쳐질지 계속 확인을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잠시 쉬어가는 이 구간에서 또 하나의 긍정적인 이슈가 있죠. 주말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여러 발언들을 내놓을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여러 발언들이 나올 것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암호화폐를 통한 후원금도 정말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본인이 직접 이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거듭나겠다라는 멘트도 서슴없이 했던 만큼 현재 비트코인 컨퍼런스와 관련돼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아마도 트럼프가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통해서 앞으로 연준이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자산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전해질지 주말 사이 열리는 컨퍼런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ust Know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인 소비 지출, 치폴레 실적 발표, 피트 시장은 조정을 원해입니다. 시장은 조정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휴가를 떠나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누가 봐도 미국 경제는 너무 강하거든요. 계속 실적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매출 비중이 나오고 전 세계의 매출 비중에 따른 성장률도 다 나오고 있죠. 항상 아메리카만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발표된 GDP 성장률 예상치 뛰어넘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너무 강해요. 달러는 혼자 강세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은 다 좋고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하냐, 뭐 동결이냐, 인상이냐에 가장 참고를 많이 한다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는 지난 분기 3.4%에서 2.6%로 하락을 했습니다. 식료품하고 에너지 같이 변동이 심한 걸 빼고 근원 PCE 물가 지수 전분기 3.7%에서 2.9%로 하락을 했습니다. 물가도 이제 그 2% 목표치가 다가서고 있고요. 그럼 이제 뭐 금리 인하도 한번 할 법하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이 다 시체가 되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시체에다가 산소 호흡기를 대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GDP 성장률도 상해야, 기업의 실적도 좋아, 기업의 실적 중에서 다 아메리카는 강세야.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라는 비타민을 투여하면은 굉장히 펄펄 뛸 텐데 시장은 조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냥 시장은 제가 보기에 여름 휴가를 가고 싶은 겁니다. 지금. 나한테도 쉴 시간을 줘라. 언제까지 난 쉬지도 않고 달려왔는데 그만 달리게 해라. 매그니피센트 7. 나 언제까지 총잡이 할래. 총잡이도 또 쉬어야지. 칵테일 한잔 해야지. 총에 지금 총알 나간 그 연기도 지금 안 없어졌는데 총을 또 쏘라고?
이렇게 울부짖는 것만 같습니다. 자, 치폴레도 실적이 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실적이 좋나요? 자, 2024년도 2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그 2024년도 2분기 실적 이제 나오기 전에 2023년도 1분기 실적 한번 봤었죠. 기억나시죠? 지금 2023년도 2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3빌리언 달러 나왔습니다. 순이익은 33% 증가한 455.7 밀리언 달러 나왔습니다. 네, 주당 순이익 0.33달러, 32% 증가했죠.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주자 더 상승폭이 늘어났습니다. 36% 증가했죠.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니까 한 4% 정도 순이익이 더 늘었네요. 그렇죠? 0.33달러가 0.3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저번에 봤던 거에는 뭐 아메리카 뭐 이런 거 비중이 세계 지도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 분기엔 세계 지도가 없네요. 어쨌든 미국과 멕시코 위주로 장사한다는 거 다 알고 있고, 이걸 크게 그려놨네요. 그렇죠? Comparable Restaurant Sales, 비교 가능한 레스토랑 매출, 동일 매장 매출, 그 똑같은 얘기잖아요. 야, 이거 2022년도 2분기부터 2년치를 그려놓은 거네, 2년치. 그쵸? 2022년도 2분기부터 2024년도 2분기까지 쭉. 2년 동안 가장 최고치 아닙니까? 지금? 10%대 나온 거는 두 번 있었는데 2022년도 2분기, 2023년도 1분기. 11.1% 나온 거 처음이네요. 그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거 의미를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뭐 이번 분기에 2024년도 2분기에 신규 오픈을 했거나 폐점을 했거나 그런 애들은 빼는 거죠. 그런 애들을 넣으면은 통계에 저기가 없으니까 통일성이 없잖아요. 오픈한 점포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많이 칠 것이고, 당연히 오픈했다고 행사를 해야지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친구 데려와라, 뭐 할인도 해주고, 쿠폰도 껴주고, 막 굿즈도 주고 이래야 되죠. 그럼 비용이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외를 해야죠. 신규 점포의 특성상. 그리고 폐점한 점포는 다 정리하고 이제 재고만 팔고 있는데 사람이 있겠습니까? 파리가 난리죠. 그런 걸 빼고 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매장들의 성장률이 11.1%가 나온 겁니다. 자, 지금 2년 동안 최고치가 나왔죠.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CEO 메시지가 저번이랑 좀 비슷한데 이번에는 그 하나만 거론했네요. 그 저번에 두 가지 맛을 거론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치킨 알파스토로 요거 거론했네요. 이게 지금 요 알파스토로가 이게 원래 멕시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카바라는 종목이 있었죠. 카바는 지중해식 스타일이고 얘는 멕시칸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바 같은 경우는 지중해식 스타일이라서 약간 해산물도 들어있고 좀 그런 포케, 요즘에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그 얘기 했잖아요. 카바 그 뒤로 또 꽤 괜찮았었죠. 근데 이거는 멕시칸 스타일이라 매운 음식이 많은데 이것도 맵고 향신료가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죠. 근데 그게 치킨 알파스토로. 요게 복귀를 했다, 리턴을 했다,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8%의 성장, 어떤 걸 8%의 성장을 얘기한 걸까요? 8%의 성장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면서 뭐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CEO가. 그래서 지금 실적이 너무 좋네요. 그렇죠? 자, 컨센서스 대비해서 볼까요, 그러면? 혹시나 이렇게 좋게 나왔어도 치폴레를 지금 다 너무 좋게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시장에서 너무 좋게 보고 있는 걸 뛰어넘었네요. 그렇죠? 그냥 최상이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좋게 나와도 시장이 너무 높게 평가하면 그 있잖아요. 기대치가 너무 높은 사람은 조금 예를 들어 그잖아요. 유재석 씨가 진행을 잘할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에서 조금만 실수하면 못해 보이잖아요. 너무 기대치가 높으니까. 근데 그냥 기대치 없는 MC가 그냥 조금이라도 조금 좋은 멘트를 하나 찰지게 날렸어요. 그럼 너무 잘한 것 같거든요. 기대치가 워낙 낮았으니까. 혹시나 치폴레는 너무 기대치가 높으니 그걸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못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시장이 그거 갖고 실망을 한다고요. 근데 기대치가 높은데 그걸 뛰어넘었어요. 지금 누구나 다 치폴레를 기대치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2.94 빌리언 달러 매출이 예상됐는데 2.97 빌리언 달러 나와서 1.12% 매출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3분기 연속 매출 서프라이즈네요. 자, 다음 이익을 보겠습니다. 이익은 4개 다 초록색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뛰어넘어 버리면은 뭐 더 이상, 그쵸? 뭐 태클 걸 게 없죠. 자, 0.32달러 주당 순이익 예상됐는데 0.34달러 나와버렸네요. 6.79%. 그리고 그것도 이 2023년도 3분기랑 2023년도 4분기는 이 동그라미, 빈 동그라미 이 예상치에 비해서 실제치가 그래도 거의 약간 겹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2024년도 들어서는 이 컨센서스가 낮게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치폴레에 대해서는 누구나 지금 컨센서스가 좋은데. 근데 이거를 상당히 많이 거의 눈사람 모양 비슷하게 상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분기는 이 예상치를 3분기는 좀 낮게 잡아놨네요. 1분기, 2분기에 대비해서.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실적이 좋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27.30이네요. 자, 분할했죠, 분할. 분할해가지고 이제 약간 만만해 보이나요? 60달러라?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런 것도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엔비디아도 그렇고 치폴레도 그렇고 액면 분할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들이 사기 쉬워졌죠. 뭐 서학개미든 미국 사람이든 틀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그냥 개인 투자들이 많이 달려든 거에서 일시적으로 뭐 그 핑계를 삼아서 뭐 차익 실현의 욕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큰 손들이. 뭐 그것도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60달러, 50달러 하니까 그냥 손이 가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막 100달러 이상 넘을 때보다 에버리지가 64.8인데 여기서 다시 30% 올라야 되는 가격, 평균 가격이고요. 80달러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모더레이트 바이가 아닐까요? 네, 모더레이트 바이죠. 의견이 많습니다. 16바이에 9홀드. 홀드가 좀 많아서 스트롱 바이가 안 나왔네요. 자, 그리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데 주가가 빠지니까 제가 지금 앞에 계속 이런 얘기를 했겠죠. 자, 이거 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그렇고 지금 치폴레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대치가 워낙 높은데 그 기대치도 뛰어넘었는데 둘 다 공통점이 액면 분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본연 가치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그게. 주식을 액면 분할해가지고 가격이 싸게 보이지만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 누구한테만 가격을 싸게 해주고 누구한테만 비싸게 해준 게 아니라 공평하게 모두 다 똑같이 조정을 한 건데 근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요소가 그 타이밍이 조정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뭐 사실 뭐가 없잖아요, 지금.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2년치 최고 나왔죠. 11.1. 그리고 다 어닝 서프라이즈잖아요. 매출액이든 순이익이든. 근데 주가는 지금 6월 달부터 빠지고 있단 말이죠. 이만큼 70달러에서 50달러로. 근데 이 시점이 결국에는 액면 분할 시점하고 겹치거든요. 지금 여기 작년 10월부터인가요? 작년 10월 11일부터 계속 올라오는데 규칙을 갖고 올라오니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보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보면 이런 채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채널을 이탈했어요. 그 채널을 이탈하고 항상 그 50, 200이 중요한데 여기 일봉이니까 51선을 여기서 깼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깨가지고 여기 밑에 보니까 201선까지 깼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봉에서는 상당히 1년 만에 나오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조정을 보고 이거를 지금 매수의 기회로 삼을 거냐 아니면 추가 조정을 기다려서 조금 템포를 늦출 거냐 요것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봤는데 전혀 이상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뭐 트집 잡을 게 없잖아요. 뭐 CEO가 자신감이 떨어진다거나 CEO도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기회인가? 이거 누가 보기에 따라 다 틀린데, 야, 이게 진짜 너무, 야, 이거 치폴레 나한테 이런 기회가 왔나? 이럴 수도 있는 그림일 수도 있어요. 지금 50, 200인데 이게 주봉이니까 이건 51선이 아니라 주선이겠죠? 50주선, 200주선입니다. 여기 50주선에 딱 와 있네요. 여기도 보면은 항상 보면 이래요. 이런 데 보시면 50주선에 저항을 받았거나 이런 데 찾아보세요. 저항을 받은 거 많이 있죠. 꼬리가 정확히 달린 거. 그리고 위로 올라갔을 때 이게 지지받는 거 여기 보세요.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50주선의 저항을 받다가
이제 2022년부터 나오고 있죠. 밑에 이 연도가 잘렸는데 우리 주봉을 계속 많이 봤잖아요. 계속 보잖아요. 차트 똑같이 보여드리잖아요. 2022년도부터 지금 이 나와 있는데 더 지나면 이제 2023년도로 가겠죠. 일수가 지나면 우리가 나중에 기업을 보면 몇 달 뒤에. 지금 여기 올라갔을 때는 20주선의 지지를 받잖아요. 지금 20주선에 딱 와 있는 가격이에요. 50주선에. 그런 지금 그런 과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이격 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거 좋은 기회겠죠.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월봉도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이 당시에 이렇게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고 로켓포처럼 쏘아올린 거 이해가 되죠?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 딱 고점에서 조정한 그 시점하고 액면 분할 시점하고 거의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걸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변화의 이슈는 딱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게 액면 분할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싸 보이게 만들었는데 싸 보이게 만들어서 달려드는 거를 혹시 이 이격 조정의 핑계로 누군가는 그쵸? 큰 손이든 헤지펀드든 누군가는 이거를 팔 수도 있다. 그런 타이밍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요소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건 월봉이니까 이제 또 이게 뭐겠어요, 이거는. 똑같은 50인데 이건 50개월 선이겠죠. 여기도 보시면은 2020년 3월 달 코로나 뭐 이거는 너무나 대표적인 것이라 맨날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웬만한 종목은 다 이런 걸 지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50개월 선에 딱 맞아서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서도 다 50개월 선 지지를 받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50개월 선 가는 이격이 상당히 있고 지금 이 정도 조정폭이면은 지금 3개월치 상승을 되돌린 거거든요. 3개월치 상승을 되돌렸고 여기 보면은 고점 2개가 있었잖아요. 이 고점 2개를 여기서 강력히 돌파를 했죠. 지지와 저항은 항상 바뀌잖아요. 여기에 저항이었던 부분이 이번에 내려왔을 때는 지지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주봉에서 50주선 있고 여기에 예전에 싼 고점이었던 부분이 지금은 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신규 매수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치폴레를 그냥 장기적으로 사는 분에게는 치폴레를 한 번 더 탈 기회고 지금 기술적으로는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아까 전에 뭐 실적이 나빠지고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어서 이렇게 차트까지 같이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럼 주의를 해야겠는데 지금 매출 성장률이라던가 뭐 지금 실적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는데 가격만 빠진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죠. 이 차트를 기억을 해두시고 치폴레는 중요한 종목이니까 큰 종목이니까 계속 나올 테니까 여기서 과연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한번 관찰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딱 이 시점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을 때 기본적인 내용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격만 이렇게 빠져서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행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꼭 알아봅시다. 2024년도 2분기입니다. 자, 그래서 치폴레의 실적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시장은 그냥 휴가를 떠나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은 저도 한번 샤라웃을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얘기 드렸죠. 정국 씨가 물론 제가 여기서 치폴레 이름을 바꿔서 부른다고 한들 치폴레 회사에서 아무 신경도 안 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정국 씨가 치콜레라고 했다고 해서 실제로 치폴레 회장이 하루를 치콜레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BTS를 태그를 했죠. 정국 씨가 이렇게 불러줬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샤라웃하는 마음으로 치콜레로 바꿔볼게요. 이랬어요. 네, 저도 한번 뭐 영향은 없겠지만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봐. 매일 먹고 싶다. 치콜레.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를 떨쳤다라는 점에서는 안도할 수 있는 수치겠지만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시장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도 있는 수치인데요. 과연 미국 경제가 강하게 계속 달려도 괜찮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해도 괜찮나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2분기 GDP 성장률부터 같이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분기별 GDP 성장률 차트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2분기에 2.8%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1.4%를 기록했었는데 그보다 강하게 나왔고요. 다만 2023년 4분기 3.4%보다는 약하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 2.8이라는 숫자 예상했던 2.1% 성장보다도 강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한켠에서는 우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 경제가 강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 이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GDP 성장률은 후행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들을 통해서 향후 앞으로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세하게 뜯어보면 서비스 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또 PC 가격 지수 증가세 또한 둔화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소비자들 사이에서 고금리가 체감이 되는 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2분기 성장률이 강하게 나왔지만 기준금리 기대감이 인하 기대감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유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서비스 지출 증가세 둔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차트 준비해봤습니다. 부문별 GDP 성장률 기여도가 되겠는데요. 왜 서비스 부문에 주목을 하느냐. 지금까지 물가 상승을 주도해 왔던 게 제품보다는 서비스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들이 있었죠. 그런데 부문별로 한번 보시죠. 컨슈머 스펜딩,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지출이 되겠는데요. 2024년 1분기가 회색바로 표시가 돼 있고요. 2분기가 지금 자주색바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것을 GDP에 대한 기여도가 크게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 지출이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도 함께 약해졌을 것이다라는 생각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PC 가격 지수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근원 PC 가격 지수 증가율 차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게 바로 근원 PC 가격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연준은 CPI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는 PCE,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 PCE 가격 지수가 실제 구매하는 품목들을 더 잘 반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번 보시죠. 2024년 1분기에는 이 근원 PCE 가격 지수가 3.7%였는데 2분기, 이번에 발표된 걸 보니까요. 2.9%로 나왔습니다. 물론 예상치 2.7%보다는 소폭 높게 나왔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우려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3%대에서 2%대로 뚝 떨어졌다라는 점에 시장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원뿐만이 아니라 그냥 변동성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도 3%대에서 2%로 하락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사실 현지 시간 금요일에는 6월 PC 가격 지수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2분기 자체가 예상치보다 소폭 높게 나온 만큼 4월 또는 5월에 발표됐던 PC 가격 지수가 소폭 상향 조정되거나 아니면 6월 PC 가격 지수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늘 밤에 확인하게 될 6월 PC 가격 지수가 조금 높게 나오더라도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고금리를 체감하고 있다라는
있다라는 이야기 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은행들 지난 실적 발표 때 계속해서 이제는 우리도 고금리 버티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었던 것 기억하실 건데요. 네슬레, 키캣이나 다른 간식류를 굉장히 많이 제조하고 있는 식품 대기업이죠. 올해 매출 가이던스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유 살펴보면요. 소비자들이 가격에 매우 민감해져서 가격 인상을 이제는 조금 그 속도를 더디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만큼 지금 고금리 계속해서 체감하고 있는 게 소비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사들 성수기, 여름에는 보통 항공요금이 비싸야 하는데 고금리로 소비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항공 여행을 많이 가지 않나 봅니다. 낮게 책정된 항공요금을 통해서도 고금리가 시장 전반에 퍼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 포드 스텔란티스 실적을 공개했는데 예상보다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죠. 지금 자동차 구매를 자제하는 큰 소비를 자제하고 있다. 고금리의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향후에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조금씩 신중하게 문을 열 것 같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생각보다도 더 큰 선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9월 금리 인하는 100%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스텝 기대감도 점차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7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조금씩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를 함께 보시면요. 7월 인하 기대감까지도 소폭 올라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7월 FOMC 한번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9월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저희는 2부 코리안 마켓 사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잠시 후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